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후보의 조기 등판론, 이걸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만 해도 당장 최이배라고 전 의원이죠. 비대위원입니다. 중앙일보하고 그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느라 마지막 사과 기회를 문재인 대통령이 놓쳤다. 그러면서 퇴임사에 반성문을 남기고 떠났으면 한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제 이 당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간의 그 내로남불, 위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과하고 물려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출신들 국회의원들이 반박을 하고 이래서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자, 그런가 하면 김두관 의원 연일 이재명 전 후보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우리가 기용해야 된다. 또 이렇게까지 지금 황당한 주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전 후보의 측근이라고 하는 김병욱 의원이 있죠. 여기는 이제 전날 박용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대선 패배는 이재명의 패배이고 민주당의 패배이다. 이재명 전 후보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병욱 의원이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자, 기본 계산이 완전히 틀렸다. 지지율 득표율이 얼마인데 그게 전 국민으로 따지면 얼마고 이렇게 박용진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완전히 틀렸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권 교체의 파고에서 박빙승부를 펼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호남 총괄 특보단장이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패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이낙연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전 후보를 겨냥한 거죠. 2012년 대선 당시에 낙선한 문재인 후보가 어떤 걸음을 걸었는가 좀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전 후보의 조기 등판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박용진 의원도 반대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비대위원 중에는 또 조응천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또 중간자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조기 등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재명 후보가 역할을 맡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약간 애매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승리할 줄 알았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패전했다고 하는 격전을 치르고 돌아와서 이제 갑옷을 막 벗으려고 하는데 잠깐만 다시 갑옷 입고 전장으로 또 가시오 이러면서 이재명이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용처와 스케줄에 대해서는 이재명한테 맡겨줘야지 지금 이재명 보고 다시 나가서 어떻게 해라? 그거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젯밤에 이재명 전 후보가 한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밤 9시 40분쯤에 평택 장당동에 있는 중앙장례식장에 나타났는데 여기가 보면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의 빈소인데 이 여성위원장이 낙선 살해 한다고 인사를 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여기 방문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자기가 지금 직거 중인데 이런 장례식장에 가면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자들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여기를 방문한다? 이걸 뭘로 보십니까? 상당히 지금 조기 등판을 위해서 초조해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이고 뿐만 아니고 지금 공동비대위원장의 박지현이라는 26살짜리 여성 있죠. 그 여성을 이재명 전 후보가 추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추천했을까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172명의 의원 전원한테 지난 대선에서의 노고를 치하하는
전화를 돌려가면서 미안하다, 뭐 모든 게 다 내 불찰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럽죠. 그러나 지금 제가 쭉 얘기를 했듯이 이재명 조기 등판론을 찬성하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배후에 이재명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최이배 비대위원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에 반성문을 쓰고 가라. 야, 이런 것들은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인데 이런 것들을 비대위원이라는 사람이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럼 과연 본인의 판단이겠는가? 이 사람도 아마도 이재명 전 후보와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청년 중에서 권지웅 비대위원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재명 전 후보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이재명 후보가 추천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정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사람들 뒤에서 이재명 후보가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이재명의 상황정치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럼 이건 왜 그러는 것이냐 도대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간과의 싸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방선거 지금 76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검찰은 좀 잠잠한데 경찰은 지금 성남FC 등등 뭐 수사한다고 지금 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근데 검찰은 아직 조용합니다. 그럼 76일 남았는데 5월 10일이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취임하고 나서 3주 후에 지방선거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취임할 때까지 대략 50일 남짓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이 50일 정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이 지금 이재명 후보, 전 후보 검경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뭐 대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또 그것이 매우 구체적인 범죄 혐의입니다. 아마 2, 3일 내로 소환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그 범죄 혐의들입니다. 뭐 이미 대부분 나와 있고요. 어찌 보면 뚜껑만 열고 소환할 수 있는 거죠. 뭐 법카 쇠고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이거 다 뚜껑만 열면 바로 며칠 내로 소환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범죄 혐의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월 10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명실상부하게 정권이 이제 교체돼서 윤석열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검찰과 경찰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안 볼까요? 저희 경험으로 보면 보겠죠, 당연히. 그러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까지 한 50여일 남았는데 이 동안에는 안 볼까요? 이 동안에도 저는 본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 동안에 본인이 뭐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걸 맡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뭔가를 맡을 수는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이제 뭐 취임 며칠 앞두고 자기가 뭔가를 맡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예를 들어서 6일 지방선거 뭐 총괄 선대위원장, 자기가 뭐 1,몇백만 표를 얻었다 뭐 이러면서 그 바람을 잡고 있는 거라고 저는 지금 봅니다. 자기가 그걸 막기 위해서. 왜? 그걸 맡아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 뭐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자기가 조기 등판해야 하는 이유는 수사를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지금 현재 상임고문입니다. 말이 상임고문이지 뭐 그 아무런 역할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거죠. 집에 있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맞이하게 된다면 검찰과 경찰이 소환 나와라 조사받아라 할 때 민주당에서 별로 아마 몇 사람 정도만 그냥 뭐 저 제2의 비대위원이나 이런 몇 사람 정도만 뭐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민주당 사람들은 방관할 겁니다. 왜? 그냥 뭐 상임 고문 정도니까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범죄 혐의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관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민주당의 어떤 정말 실질적인 직책을 맡고 있다. 예를 들어서 총괄선대위원장이나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걸 맡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방어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 자기네들의 지방선거에 명운이 지방선거에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을 검찰이 불러다가 조사하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노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재명 전 후보는 지금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가면서 문재인 정부 끝나는 그 거의 마지막 순간쯤에 본인이 어떤 지방선거 뭐 선대위원장이든 뭐든 간에 본인이 당의 실질적인 직책을 맡으려고 지금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걸 맡아야 자기 수사에 대한 방어권이 생긴다는 거죠. 방어 전선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생기면 방어 전선 구축 안 되죠. 그거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기가 하여튼 이런 비대위원이나 일부 이제 친 이재명계 내지는 신 이재명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저는 제가 짐작컨대는 그 사람들한테 이런 암시 시사점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는 얘기 안 하죠. 내가 곧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방어막을 좀 쳐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게 아니고 아마 이렇게 그냥 제가 약간은 소설처럼 뭔가 그 시나리오를 써보자면 그래도 내가 몇백만 표를 얻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제 불찰이지만 이 표가 그냥 흩어지면 안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관련돼서 전화통화한 사람들은 그거 금방 무슨 뜻인지 알아듣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가 그냥 사인고문 같은 거로 계속 있으면 이 표가 흩어지니까 그걸 계속 끌어안고 있으려면 이재명 전 후보가 어딘가 전면으로 나와야 된다. 금방 알아듣죠. 그런 식으로 아마 표현을 하면서 본인의 등판에 대해서 좀 바람을 잡아달라는 식의 시사점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속셈은 하루빨리 자기가 등판을 해야 자기의 수사에 대한 방어를 민주당이 해준다.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본인이 근질근질해서 못 있겠다 이게 아니고요. 아마 기사는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그게 아니고 본질은 자기 수사를 진영 논리로 묶어서 민주당이 좀 방어해주고 나중에 물타기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정치 보복 논리 이런 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이라는 사람 또는 이재명 부인이 저지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에서의 낙선자 이재명을 보복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 아래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 프레임으로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재명 후보는 하루빨리 지금 등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도 등판할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등판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당에서 여러 같이 이재명 나와주세요 라고 하는 분위기를 지금 만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성공할 것이냐 이게? 글쎄 저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누가 봐도 정말 대선에서 진 사람이 50일도 안 돼서 다시 그 당에 무슨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걸로 복귀한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에 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전 후보는 그걸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를 물타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검찰이나 경찰은 이미 착수했고 착수한 게 얼마나 속도를 낼지 모르겠지만 착수했고 검찰도 김호수 검찰도 그 전에 착수할 가능성, 착수하거나 또는 뚜껑을 열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지만 이재명 전 후보는
여전히 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지금 본인의 조기 등판을 위한 포석, 이거를 열심히 갈고 닦고 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언론 보도는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는 또 그쪽에서 여러 가지 선전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 언론 보도에 대한 이재명 전 후보의 움직임 같은 것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아마 상당한 정도로 의문이 풀릴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한번 이재명 전 후보의 동향, 이걸 한번 보시고요. 그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수사, 이게 어떻게 진전되는지 좀 한번 보시고, 과연 그게 정치보복이냐 아니면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단죄냐 하는 게 또 정치적 공방이 굉장히 벌어질 겁니다. 이 부분도 잘 가려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